인구 13만 7천여 명으로 전국 최대 면지역인 김해시 장유면이 동체제로 전환됩니다. 김해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 12개의 법정리를 3개의 법정동으로 분동할 계획인데요. 장유1동은 무계리와 내덕리 일원으로 인구 5만 3천여 명, 장유2동은 대청리와 산문리를 중심으로 인구 3만 7천여 명, 장유3동은 반동리와 율하 1, 2지구 전체가 포함된 곳으로 인구 3만 7천여 명 규모입니다. 시는 장유면을 3개 동으로 분동하면 옛 도심지와 신도시, 초신도시로 나뉘어 옛 도심의 슬럼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특성은 특성대로 살리면서 주민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시의 3개 동 전환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면으로 나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은 그게 인구 형평상 10만이 넘어가면 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방법을 해가지고 더 주민과 의논해서 더 이게 복지적인 장유가 되도록 기반 세계가 다 안 됐다고 보는데 만약 시도 동도 세계적으로 분명히 된다면 기반 잘 되리라고 믿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의사를 물어보는 어떤 과정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이 지금 입주할 건데 입주하면은 유라 쪽에 여는 또 굉장히 또 불편한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시의 분동 계획에 맞서 일부 주민들은 분동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장유면 동전환 과연 이대로 좋은지 지금부터 집중 점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열입니다. 면단위 인구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김해시 장유면이 내년 7월 1일부터 면체제에서 3개 동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김해시는 장유면의 동체제 전환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해시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김해시 장유면의 동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또 분동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김해시와 주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근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 이영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유발전협의회 이점섭 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는 이 장유면면을 비롯해서 여러 도민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 동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시에 여러 차례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동전환을 반대하는 단체와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할 수 없다며 이 출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동전환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해법을 밝혀야 할 김해시가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해시는 12개 법정리를 3개 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지난달 23일에는 읍명동리 명칭구역 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조례와 또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임시회의에서 이미 두 건의 조례를 심의하셨죠? 예. 어떤 결정이 내렸습니까? 예, 장유면 법정동 12개 리를 12개 동으로 전환하고 또 행정동 사무소는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해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행정동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예. 장유1동은, 무게리, 내덕리, 부곡리, 신문리를 관할하는 곳이 장유1동이고, 장유2동은 산문리 대청리를 관할하는 동사무소고, 그 다음에 장유3동은
관동리와 율라리, 수가리, 응달리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입니다. 그 인구와 세대수를 보면은 장밀동은 53,000명에 약 17,4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장유 이동은 그 38,000명의 세대수는 많이 드는 400세대, 그 다음에 장유 삼동은 39,000명에 12,700세대 정도,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가결됐습니다. 예. 자, 김해시 의회가 두 건의 조례를 지금 가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의회 결정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장유면을 지금 동으로 전환하는 행정적 절차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유면을 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법적인 측면인데요. 이 법적으로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그 동전환 시행계획 승인과 이 시의회 조례 의결로 이렇게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제 이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김해시에서 이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동의 전환에 따른 이제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또 청사를 확보하거나 신축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뭐냐 하면은 이 동전환에 따른 이제 공무원의 그 정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이제 배치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7월 1일자로 이게 장유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예. 자, 동전환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일단은 지금 마무리가 된 셈인데, 시의 추진 과정, 그리고 시의회 의결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이 장유발전협의회 이점석 회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김해시는 장유면 동전환 추진 과정과 김해시의회의 결정은 주민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주민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2007년 1차 행정개편을 추진한 데 있으나 주민의 이해와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갈등이 확산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차로 추진한 현재의 행정개편 역시 주민 의사도 반영되지 않고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실상 대다수 주민들은 동전환의 행정개편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 세제 일정 기간 이후에 농어촌 특례 혜택에 대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동전환 실시 시기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모두 뒤로 한 채 김해시는 무엇이 그리 급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 인구 증대에 따른 문화, 복지, 체육 등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 편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난 후 동전환을 실시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장유면 지금 행정개편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시의 계획, 그리고 시의회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해시 장유는 장유면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서 지난해 8월 21일 날 장유면을 2012년 7월부로 두 개의 대동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김해시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 당시에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작 9.9%에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편이다라고 조건부로 답한 의견이 40.3%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 조건부로 답한 필요한 편이다를 포함을 시켜서 50.2%가 찬성한다고 여론을 조성했었는데요. 김해시의 논리대로 역순으로 저희들이 해석해 본다면 이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하면 무려 81.6%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람직한 행정동의 개수로는 4개가 31.6%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이 20.9%로 두 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인 52.5%가 4개 이상이라고 선택을 했었고요. 하지만 김해시는 이를 무시하고 고작 4.8%만 찬성한 두 개의 대동제로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장유면의 의사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곧바로 시민대책위가 9월 9일 결성되었고요. 두 개 동전환 중단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 서명운동에 약 5천 명이 동참을 하자 김해 시는 지난해 말로 일단 그 계획을 철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또다시 그 장애면면 0.3%에 해당하는 418명에게서만 받은 유도형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그 2013년 7월부터 3개의 행정공으로 시행하는 안을 만들어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 설문조사의 답변 문항들 대부분이 사실상 2013년 7월에 시행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김해시의 짜맞추기식 설문조사였다고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7월부터는 이런 내용 때문에 김해시 의회에 장유 지역구 시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김해시 행정추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줄 것과 시의회 차원에서 중립적인 안으로 여론조사 등을 실시를 해서 정확한 민의를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도 이를 외면해 버렸었고요. 김해시 의회는 심지어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그 동전항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이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예산 20억 원을 지난 7월 24일 날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김해시 의회가 근본에 김해시가 제출한 동전항 관련 조례안은 장유 면민의 의사가 왜곡 반영된 안으로서 심의를 보류하고 반려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17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김해시와 시의회에 모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두 단체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조급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도 지금 3개 동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4개 내지 5개를 또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시의회에 대한 비판, 지적 어떻게 먼저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시에서 우리 동 전환을 위해서 설명회를 여러 번 해왔고 또 이렇게 여론조사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설명회를 한 것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동 전환을 안 할 것인가? 제가 느낄 때는 그런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동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럼 어떻게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시켜서 동전환을 할 것인가? 초점을 거기에 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주민들하고 조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집행부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또 동사무소 위치라는 이런 부분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 정치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번 설명을 듣고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의원들이 별로 문제가 없다. 지금 김해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요번 기회에 만약에 이걸 동전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정말 어렵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김해시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할 때 2004년도부터 이 동전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2007년도에 또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 시장님이 또 2007년도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결국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김명곤 시장님이 2010년도에 동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요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은 또 2014년도 되면은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6월달에. 그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지금 현재는 동전환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또 좀 표를 의식해가지고 반대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조례를 또 개정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조례가 그 동전환을 결정하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 동사무소 예산을 승인하는 거는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그 시에서 동전환이 조례에서 결정하기 전에 지난 3월달에 어떤 특정 위치에 건축 설계 용역을 발표하고 또 6월달에 이걸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을 짓겠다고 동사무소 청사를 짓겠다고 20억이 중행에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편성 승인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임시 164일 3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절차가 조금 좀 뒤바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미 그런 이제 집행부의 그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아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장유면을 동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2007년부터 이미 논의가 시작이 됐고 그 당시 인구가 8만이었는데 지금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게 전국면의 평균 인구와 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장유면의 13만 명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장유면의 그 8월 현재 인구는 13만 한 400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는 이 경남의 그 다른 시 지역인 이 사천이나 밀양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이 밀양이나 사천이 한 11만 명 규모 정도 되는데요.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고 또 이 전국의 그 면 평균 인구가 약 한 4,300명쯤 됩니다. 이러한 평균 인구에 비해서는 약 30배가 많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 김해시의 그 기준으로 이 읍면동 그 공무원 1인당 그 주민수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장유면을 제외할 경우에는 한 1,600명 정도가 되지만은 이 장유면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약 3,800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다른 시지역 규모보다도 인구도 더 많고 면지역 그 평균 인구보다도 한 30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은 이 민원 업무 처리 능력이라든지 또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행정적 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자원 배분의 그런 그 불합리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국 면의 평균 인구가 4,300명이고 30배가 넘는 웬만한 시보다 큰 지금 면이기 때문에 분동에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연달 평균 인구와 비교해 보면 이 전환이 불가피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다들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전환의 필요성 자체는 좀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장유면 행정개편 시민대책위는 장유면 행정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이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행정개편인 만큼 그 당사자인 면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김해시는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왜곡을 해서 세수 중대만을 위해서 동사무소조차도 모두 완공되지도 않는 내년 7월에 동전환을 먼저 시행을 하겠다는 쪽을 밀어붙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면민들은 심지어는 그 부산시나 창원시로 편입하자는 의견과 일각에서는 재정 수입의 문제 등으로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독립시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대책위는 현실적인 방안인 동전환에는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지 몇 개의 동으로 행정동을 설치할 것이냐와 그 구획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는 당사자인 장유면 면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정확하고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민원 서류 발급이나 그 일반 행정 업무는 인터넷이나 무인 발급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는 행정개편 행정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수만큼의 그 개수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물며 그 장유면 출장소는 그 장유면 도심 한가운데 설치했어야 하는데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근성과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 장유 출장소 건물은 장유 폐기물 소각장 내 건물을 김해시가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본래 김해 시민 51만 명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사용되었어야 할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시민들한테 환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장유 출장소는 시청의 기능을 또 대행하고 있는 곳인 만큼 전체 장유 면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장유 도심 쪽으로 이전을 이번에 할 때 행정개편 방안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반시설도 없이 추진하고 있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장애발전협의회도 지금 같은 입장이십니까? 예, 동 전환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시행 시기 등의 당사자인 우리 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행정기관이 동전환의 시행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장류발전협의회는 과연 우리 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2012년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장류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주식회사 경남 리서치에 의뢰해 동전환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동전환으로 찬성이 33.6%, 반대가 57.1%, 모르겠다가 9.3%, 반대가 찬성보다 23.5%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훨씬 많은데 주로 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각종 혜택 소멸이 55.1%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도시기반 시설 부족이 28.9%, 기타 이유가 16%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각종 혜택 소멸이 47.2%, 도시기반 시설 부족이 34.5%, 여성은 각종 혜택 소멸이 59.6%고 도시기반 시설이 25.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각종 혜택 소멸이 동전환을 반대하는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60대 이상은 기타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 자, 지금 동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게 각종 혜택이 사라진다. 자, 동으로 바뀌면 어떤 혜택이 없어진다는 건데 주로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지 우리 김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동으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에 조금 전에 세수정대 우리 시에서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수정대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 상업고 지역 안에 농지로서 전환 후에 3년 경과되면은 감면이 제외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농지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 낼 사람이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데 장유면에 농지가 있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면일 경우에는 그 농지를 분리과세를 했는데 동으로 되면은 그 농지를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는 특별한 몇 사람인 경우에 아주 부당한 경우에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면허세 이런 부분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연 평균 한 5,300원 정도 차이 나고 그 환경개선 부담 요것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유발 부담금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고 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노인 자녀 학자금 가는 건데 요거는 농사를 짓는 분은 동으로 전환돼도 학자금을 면제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무료급식 관계는 동으로 전환돼도 우리 김해시에서는 우리 시장께서 보편적 복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편물해가지고 농촌하고 관계없이 전부 다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이게 문제인데 한 22% 정도 이렇게 감면을 받았는데 그걸 감면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염려하는 그만큼의 차이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외에는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예. 주민들이 지금 혜택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한다. 예. 실제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장애면민들은 기존에 받아오던 작지만 혜택들이 사라지는 반면에 시나 도, 국세로 납부하는 세금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이제 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어쨌든 동으로 전환되게 되면 동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시세나 도세, 국세
전반적인 부분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기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어쨌거나 세금보다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예, 말씀. 시에서 꼭 동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그 어쨌든 목적이 무엇보다도 타 동과 어떤 평평성을 유지해야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전화동, 그 화목동 같은 경우는 우리 장류보다 훨씬 그 농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동이고 또 그 우리 그 시내동의 그 동창동, 대연동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은 또 우리 장류 신도시보다 훨씬 낙후된 그런 동입니다. 우리 신도시만큼 유일하게 그 면으로서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평평성이 안 맞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동전환의 가장 장애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세금도 들어가지만 이 무엇보다도 이 농어촌 자녀에 대한 그 정원의 특별 전형 그 혜택이 사라지는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런 부분이 다른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동전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이고 이 세금 부분은 이 다른 지역의 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지자체가 좀 이 세금 감면을 위한 다양한 그 방법을 발굴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원의 그 농어촌 정원의 특별 전형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이 돼야 이 동전환에 대한 그런 오해를 좀 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와서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 전환이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정말 많은지 참 답이 안 옵니다. 누가 명쾌하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시에서는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는 실제로 잃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주민과 김해시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자 다른 목소리에 힘을 쏟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동전환이 주민의 이익에 절대적이라면은 주민과 시민단체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장류는 인구수로 봐서는 전국 최대 면역지를 몰라도 아직도 그 사실 미안성의 도시입니다. 그걸 밤에 건물만 지어놨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뭐 어떻게 보면 김해나 또는 마창 지역이 사는 육성을 위해서 베드타운 개념의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을 뿐 인구에 상하는 도시 제반 시설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거듭나면서 그 여행적으로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면 현재 뭐 17가지의 그 각종 혜택 소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라진다 해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장려발전협의회에서는 조례 제정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시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우선순위에 놓고 조례 제정을 하자고 시청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이런 제안에 묵살당하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뭐 동전을 하게 되면 뭐 사라지는 혜택, 지금 뭐 이 건강보험료라든가 농어촌 자녀, 뭐 교육 부분 혜택이라든가 세금 부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뭐 얻는 부분들 또 동으로 전환되면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손익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 교수님 편리해지는 부분이나 혜택되는 부분들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실제 편리해지거나 혜택되는 부분들은 이게 계량적으로는 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일단 동으로 전환이 되면은 가장 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접근의 편의성입니다. 이 접근이 편리해지면은 기본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한 이 공급이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이 조성이 되면은 이 신속 편리한 그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또 다양한 그 주민 맞춤형 복지 제공이라든지 문화, 여가, 이 청소라든지 재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행정 서비스가 보다 원활해질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 주민들의 참여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과 주민이
이렇게 좀 더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주민수 13만여 명으로 이 전국 최대 규모의 면인 이 장유면의 동전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커스 영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먼저 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장유에 살고 있는 주민 박경배입니다. 네 분 패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전환 조례가 확정된 이 시점에서 추진 과정을 논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데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패널리스트들 이야기 중에서 있었지만은 추진 과정 시점, 시작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해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2007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3년간 유예가 됐고 2012년 올 7월 1일부터 동전환을 완료하는 거로 잡았는데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1년간 또 유예를 해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앞 4년을 유예를 했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장유지역 주민들은 2011년도를 동전환 시작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명훈 김해시장 이미 취임 6개월 후인 2011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우리 오 교수님한테 공지된 경우에 한번 기준점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김해 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실제 이렇게 김해시의 동전환 이 부분은 이렇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는 거는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김해시랑 지역 주민이랑 좀 더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이 부분은 일단은 내년 7월 1일자이기 때문에 조금 성급한 측면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정치적 아까 일정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또 급히 서두에를 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유면 행정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상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장유면 동전환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김해시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 지역 사람들이라면 장유가 어떤 곳인지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기 좋은 곳이라기보다는 교통이 복잡하고 사회 인프라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으로 말이죠. 김해시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유면민이 그동안 시민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아왔습니까? 그동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이라도 되던 각종 혜택을 다 없애고 세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동전환 문제, 이제 와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하는 김해시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행정 개편을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인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왜곡 반영한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김해시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시정 감시하고 시민 의견 반영하라고 시의원 뽑아준 거지 시장이 하는 일 그냥 통과시켜주라고 거시기 노릇하는 시의원을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유면민들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김해시 마음대로 추진한 것이니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면민들도 같은 시민으로 본다면 다시 장유면민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 의견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동 자체, 장유면이 동체제로 전환돼야 된다는 점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깔려 있고 그런 맥락에서 이 시행 시기와 분동 방식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민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시행 시기 그리고 분동 방식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동전환 시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이 장애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게 바람직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동전환을 할 경우 적정 시기로는 2017년 이후가 27.5%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라지구 입주 완료 예정일인 2017년이 21.7%, 시행정 절차 완료 시점인 2013년이 13년 7월이 20.2%, 주민센터 완공 시점인 2015년이 15.9%, 아무 때나 상관없다가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이후가 적정하던 응답이 49.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들 이야기 드리지만 시행 시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김맹곤 시장님이 친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준비기간은 그때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장류발전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시민이 반대하면 동전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청선에 동전환 대표팀을 만들어서 주민대표를 포함시켜 언론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시를 그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3명의 주민대표를 선발해서 시청에 명단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기대한 일인지 그 이후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이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동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위는 아마 시장님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장애발전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의 한 절반가량이 2017년 혹은 2017년 이후에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시민대책위원회도 같은 의견이신 겁니까? 네, 장애면 행정재판 시민대책위원회는 장애발전협의회와 의견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민대책위가 지난해 장애면 669명을 길거리에서 직접 만나서 대면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2015년 이후에 시행하자는 안이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요. 모든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김해시가 재정 상태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향후 약 한 2,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서 유예기간을 갖고 나서 2015년경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대체적인 시민들의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난 3월 5일날 시민대책위 안과 같이 해서 김해시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일부 관변단체 회원 등 418명에게서만 받은 유대형 소문조사 결과만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저희 시민대책위가 김해시 재정 상태까지 고려해서 낸 안을 아예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표대로만 추진을 해왔고 또 시민대책위가 몇 개 동으로 했으면 좋을지를 어떻게 좀 파악해보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런 자료들까지도 제공도 해주지 않았고요. 김해시는 목표 시기로 설정한 2014년 7월에 무조건 동전환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김해시가 계획한 세계 행정동 계획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 시의 예산은 부족한 상태니까 한 곳만 내년에 먼저 설치하겠다, 동사무소를. 하지만 나머지 두 곳에 대해서는 2014년에 한 곳, 2015년에 한 곳, 이렇게 앞으로 3년간 설치해 나가겠다. 대신에 면민들에게는 동전화를 바꾸면서 혜택은 사라지고 세금 부담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면민들은 내년 7월부터 부담을 해라. 이거는 저희들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또 시민의 행정을 좀 더 복지 낮게 하려는 행정 개편이라면 시행 시기와 그죠? 시행 시기에 동사무소 정도는 완공을 해야 그때 맞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시의 장애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2, 3년 동안 김해시 계획도 2015년경에 서울에 다 짓는 것이니 2,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해나가고 2015년에 시행하자라는 것이 저희들 안입니다. 예. 자, 장애발전협의회나 지역 주민들은 유라지구 입주 완료 시점이 2017년,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주민센터 완공이 되는 2015년에 동전환을 하자, 이런 의견인데요. 자, 근데 지금 시는 내년 7월 1일에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그게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 의원님?
제가 뭐 시 지정부 쪽에서 나온 건 아닌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2015년 1월 1일자가 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2013년 7월 1일로 정하는 특별한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4년부터 동전환을 하고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못했고, 그래 지금 현 시장 앞에 두 분의 시장님이 그걸 못했고, 지금 또 현 시장님이 이걸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2013년 7월 1일자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렵다. 지난 2004년부터 쭉 해온 그 과정을 보더라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 그럼 이대로 둘 것인가? 이런 문제. 물론 우리 지역 사람들은 당연히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많겠죠. 저도 장유에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유가 동으로 안 되고 면으로 되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된다고 그러십니다. 예. 자, 이 시행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분동 방식입니다. 현재 김해시의 안은 장유 1동, 2동, 3동, 3개 동으로 지금 나누는 건데 아까 뭐 보셨습니다만 4개 내지는 5개의 동으로 나눠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대책위원회 생각하는 분동안은 어떤 겁니까? 예, 그 시민대책위는 김해시가 올해 7월부터 2개 대동제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철회시킨 이후에 그 정확한 장유 면면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줄 것을 이제 김해시에 요구를 하면서 그 시민대책위 안을 김해시에 제출했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은 장유 출정소의 도시 미정 계획이 포함된 계획안으로 향후 2, 3년간 그 도시형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인구 4만 명 단위로 구획되는 4개 행정동으로 2015년경에 시행하자는 안입니다. 자, 지금 시민대책위원회 안은 2015년에 4만 명 단위로 4개 동으로 나누자라는 게 지금 안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후 인구 변화까지 지금 감안해서 분동안을 내놓은 건데,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동 전환에 대한, 그러니까 동을 전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김해시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동서를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동 전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해시에서는 2개 동으로 대동제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저도 역시 대동제에 대해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주민센터와 이 센터의 토지, 건축 내 비용 및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행정 비용을 절감해서 복지 문화 분야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4개 동으로 할 것을 원하고 있고 행정 서비스의 차원에서 보면은 4개 동이 또 맞다 보면 오히려 저는 5개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항해동 주민센터의 최선의 행정 서비스 인구가 최대 3만 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유는 2012년 8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13만 483명입니다. 그래서 4개 동으로 시행해도 동당 인구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당장의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3개 동으로 우선 분동하고 2017년 유라지구 입주와 동시에 한계동을 더 개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시행 시기는 2015년에서 17년, 그리고 분동 동의 수는 4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동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요 최근에 이렇게 동으로 전환한 지역은 이 거제시 신현읍, 용인 기흥, 그리고 화성시 태안, 그리고 요 경남의 양산의 웅상읍 정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주민 설득 과정입니다. 이 주민 설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이렇게 동전환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전환을 위해서는 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주민 설득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지속적인 홍보를 하거나 또 여론조사, 공청회, 또 이 주민대책협의회와 같은 관련 기관 간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관과 민의 좀 상호 이해를 이렇게 높여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좀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해 씨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장유면의 이 분동 문제, 이 동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영철 위원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 중요한 토론회에 주무관청인 김해시청이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51만 김해 시민을 김해시가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장유면을 세계 행동동으로 개편해서 2013년 7월부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그 과정들이 떳떳했다라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저희들은 없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김해시가 계획 단계부터 장유면민의 의사를 왜곡하며 추진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회 또한 김해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이러한 김해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일정 부분 동조하여 장유면민의 약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는 김해시 안으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내년 7월 1일부로 동전안이 시행되는 만큼 아직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에 기회는 남아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면민들과 시민 대책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구 3만 명 단위로 계획되는 4개의 행정도구로 2015년 이후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빨리 받아들여져서 김해시와 장애면민들 간에 더 이상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형님들 조치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예. 자, 다음 이정석 회장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장녀는 14만 인구라는 전국 유례없는 1등명입니다. 장녀가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는 이유에는 그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교육적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세공과금의 혜택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유의 주민들은 지금 상실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과 모르는 것도 모른 채 통보만 받는 것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앞으로의 행정 개편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에서는 장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마음의 짐을 들어줘야 합니다. 문화, 복지, 체육, 도시공업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2013년도 당초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근호 시의원 정리 말씀해 주시죠. 지난 9월 17일 날 장유면이 폐지되고 법정위가 동으로 전환되고 행정동이 또 3개를 설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누려온 그런 혜택이 소멸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또 우리 지역민들이 또 주민센터라는 어떤 그런 문화 공간을 확보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또 의회에서도 18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응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장유 지역의 의원으로서 장유동 사무소 위치 설정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우리 지역민들하고 의논하고 그 부분을 시중에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세희 교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 장유면의 동전환은 이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해 시민들이 특히 장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행정적 측면의 과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행정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익들이 사라지고 또 동전환에 따른 또 유무형의 그런 기대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성공했던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동전환을 잘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점에 앞으로 좀 더 착안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의 이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이 동전환이 주민들에게 착근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장유면의 동전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방자치의 찬뜻은 주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모아나가는 일일 겁니다. 동전원 역시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행정조처가 완료되었다는 점만 앞세울 게 아니라 반대 논리의 합리적 핵심을 고려하고 또 장애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포커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